밑에서 이 100% 수익 볼 수 있는 타점을 내가 공략법을 알려주면서까지, 이것도 제가 뭐, 공짜로 다 알려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면서까지 알려줬는데 안 들어먹은 분들은 이번이 제 마지막 기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다는 거고. 자, 지금부터는 이 공략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쌤입니다. 이번 종목 HLB 녹화해볼 겁니다. 이제 HLB 몇 번을 찍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HLB에 대해서 내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떨어질 때, 하한가 갈 때, 이거 기회라고, 말씀을 몇 번을 드렸는데, 그걸 안 믿고 매수 안 한 사람들은 뭐, 쪽고 찬 거지. 딱 보면은, 기본적으로 HLB가 잘못해서 이 FDA가 미뤄진 게 아니라고 그때 내가 얘기를 했었죠. 그거 듣고 있는 분들은 제가 공략법도 친절하게 다 알려줬고, 어디서 잡으라고 그랬어? 5만원에서 잡으라고, 이 아래에서 잡으라고, 무조건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잡은 사람들은 요 100%씩 다 못 본 거예요. 반대로 지금 조정 나올 거라고 내가 얼마 전에 얘기했는데 요때 잡아갖고 지금 물렸다고 찡찡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여러분들 HLB 갖고 있는 주주분들, 뭐 매수를 최근 했거나 이제 하려고 하는 분들, HLB 조정이 더 나올 수밖에 없고, 이 조정이 나온 다음에 우리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공략법, 힘들어. 다시 계산해서 지금 다시 한번 알려줄 거니까 오늘 영상 보면서 이제 HLB로 이상한데 막 들어가서 추매하고 막 그러지 말고 이 공략법대로 해라.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거 내가 5만원에 잡으라 했죠. 근데 5만원에 잡은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됐냐고. 100% 지금 수익 봤다고. 100%. 1000만원, 2000만원 되는 마법을 겪으셨다고. 근데 지금 이거 안 따라 하신 분들은 또 물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이거 제가 말을 해줄 테니까 듣고 이대로 따라 하시든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겠다. 일단 저는 오늘 최선을 다해서 나의 공략법, 다시 만든 저의 이론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들어보시고 이거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따라 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HLB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 누르고 오십시오. 누르고 오시고 지금부터 본 내용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HLB가 이때 이제 한가를 맞았을 때 이제 FDA에서 좀 실사를 갔는데 이제 항서제약 쪽에 문제가 생겼다 그랬었죠. 이 캄렐리주맙이라는 약품 자체가 애초에 이미 있는 암세포를 좀 치료하는 약품이잖아요. 그러니까 HLB에서 하고 있는 리보세라닙은 신규로 생기는 암세포를 억제하는 역할, 이 억제제 역할이고, 캄렐리주맙은 말 그대로 치료제 역할이야. 그래서 이 두 개가 붙으면 새로운 암도 막아주고 이미 있던 암도 좀 치료가 되는 이런 약품인데, 이게 성분이 너무 좋고 효능이 너무 좋았다. 그래서 FDA 좀 자신 있게 돌파했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FDA에서 이제 실사를 나오지. 니네가 FDA 승인을 본다고? 우리가 직접 가볼게. 시설의 안전 문제, 위생 문제 이런 것들 다 살펴보면서 꼼꼼하게 살펴보고 문제 있으면 우리가 컷할 거고 오케이 되면은 통과시켜줄게. 이게 바로 FDA 실사인데 이거 지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때 지금 기사가 나왔습니다. 실사를 어디로 가느냐? 항서제약으로 갔는데 캄렐리주맙 만드는 곳으로 갔다 안 갔다? 안 갔다. 자, 기사 보세요. 자, 1월 16일에 FDA에서 공장 실사를 진행한 곳은 캄렐리주맙 생산 공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간암 치료제 리보세라닙하고 무관한 약품을 만드는 곳으로 가가지고 이거 좀 안 좋다라고 얘기해서 그때 유해가 났다는 거야. 결국에는 이제 이 CRL을 보완 요구 서한을 받았을 때 HLB랑 항서제약 쪽에서 초반에 좀 멀다고 이게 뭐야? 이게 문제였다고? 이거 우리 못 찾는데? 이거 어디서 찾는 건데? 이 생각으로 좀 한동안 벙쪘던 이유가, 왜냐면 얘네가 지금 FDA 승인 몇 년 기다렸다고요? 20년을 기다렸다고. 20년을 투자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지금 자식을 낳아서 20살이 될 때까지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냐고요. 근데 하물며 이 전 세계 제약바이오 시장 절반 이상 갖고 있는 미국 시장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요건인 이 FDA를 통과하는데 20년을 꼬라박았으면 투자를 얼마나 했겠냐고요. 이거를 왜 놓치겠냐고. 근데 이거 FDA에서 실사로 왔더니 이것 때문에 안 된다 해놓고 지금 CRL 틱 보내놓고 말아버렸죠. 얼마나 빡치겠어요. 얘네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심지어 HLB는 항서제약에다가 리보세라닙 공급해주는 대가로 뭐 받고 있어요? 매년마다 200억씩 로열티 받고 있죠. 엄청난 금액을 로열티를 받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FDA 승인만 되면 미국 시장 건너가서 이미 미국에서는 평가가 기존의 간암 치료제보다 훨씬 더 효능 좋다고 지금 반응이 엄청 뜨거운데 넘어가서 팔기만 하면 이제 떼돈 벌게 생겼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태클 걸고 주가가 하한가를 2번 때려 맞아버리니 얼마나 열이 받겠냐고요. 자, 그래서 이 내용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 하한가는 HLB의 저가 공략의 뭐다?
기회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몇 번을 찍었느냐. 이때부터 하한가 끝나는 날까지 몇 번을 찍었어 내가. 못해도 4번, 5번은 영상을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5만원 아래까지 기회오면 잡으라고 몇 번을 말했어. 똑같이 말했는데 이걸 왜 안 듣냐 말이에요. 참 어쨌든 이런 이슈가 있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하한가가 생기는 게 맞았다 안 맞았다? 아니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기회를 잡은 사람들은 100% 수익을 봤다라고 한다면은 뭐 굳이 더 가져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더 많이 먹고 싶으면은 타점새로 잡아서 보면 되지만 그게 결코 이 구간은 아니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더 올라갈 거다. 본전까지 무조건 간다. 갔잖아요.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FDA에서 얘기한 것들이 조금 이제 좀 짜치니까 막말로 말하면 그 FDA에서 그 뒤에 리보세라니, 항서제약, 뭐 HLB, 캄릴리주맙 요네 묶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니네 약품 진짜 좋다. 우리가 잘못 본 거 인정할 테니까 다시 한번 이거 승인 넣어라. 우리가 이거 강력하게란 말이 들어갔죠.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FDA에서 강력하게라는 얘기 잘 안 합니다. 보통 FDA에서 승인 거절할 때라든가 승인을 완벽하게 해줄 때만, 그럴 때만, 싹수가 있을 때만 하는 말이라서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강력하게 권고한다. 다시 승인 넣어라. 니네 문제 없다. 밝히고 넘어갔죠. 그러니까 FDA의 승인은 이제 HLB에게는요, 거의 뭐 이제 99%는 거의 확정이다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FDA에서 실수한 것들 부각되면 신뢰도 이슈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되면 이제 미국에서도 FDA를 통해서 들어오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신뢰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럼 미국 제약바이오 시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FDA 입장에서는 이거 빨리 묻어주는 게 제일 좋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모르고 매매를 하니까 맨날 그렇게 물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적어도 제약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옛날에 뭐 네이처셀, 뭐 신라젠 이런 것들 다 아시죠? 겪어봤기 때문에 특히나 이 신뢰가 엄청나게 중요한 업종입니다. 특히나 한국 시장은 더 그래요. 미국 증시에서는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 애초에 상장 요건이 엄청 까다롭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종목이나 잡아도 최소한의 신뢰는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제약바이오 시장이 전체 제약바이오 시장 1100조 규모의 절반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요, 여기 세 발의 피도 안 됩니다. 먼지예요, 먼지. 그러니까 여기를 노리고 있는 HLB 입장에서는 이제 이거보다 확실한 이슈는 없다. 그래서 이제 HLB가 뭐라 한다 그랬어요? 9월 달에 재도전 한다. 라 그랬죠. 근데 이 FDA 승인을 받는 게 우리가 약간 놀이동산 티켓팅하고 티켓 주고 바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런 과정이 아니고 관문이 한 2개, 3개 있습니다. 첫 번째 관문 넘고 두 번째 넘고 세 번째 넘고 임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첫 번째 이제 9월로 재도전 한다. 이 녹화일이 26일이니까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거의 한 달밖에 없다고 봐야죠. 8월 달에 뭐 광복절도 있고 쉬는 날이 있으니까. 요 시간 동안 이제는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이 HLB를 공략을 좀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지금 내가 얘기했을 때 이제 고점에서 추매를 해가지고 말을 거꾸로 들어먹고 추매해가지고 지금 물려있는 사람들은 이 남아있는 한 달 동안 공략을 안 해놓으면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수익이 적고 조정이 더 나오면 손실은 커진다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알고 공략법의 중요성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 이제 성공률이 완전히 그냥 떡상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HLB에서 FDA 통과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감안해볼 만하다. 사실은 이 제약바이오에서 FDA 승인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뭐 창창한 미래가 보인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전 세계의 제약바이오 업종 규모, 시장 규모의 절반이 미국에 있는데 이거 통과돼서 미국 시장에 들어갔다. 근데 국제 암마켓 나가서 HLB가 완전 이 호평 중에 극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영업 시작한다 바로 매출 올라올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FDA 관문들을 다 넘어야 되지만 보통 첫 번째 관문 넘으면 두 번째, 세 번째는 넘게 돼 있더라. 이건 통계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FDA 승인을 본다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이 미국 시장 넘어가서 매출 나오게 되면 현재 이 간암치료제 시장 규모가 약 한 12조 원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중에 이제 90% 이상이 미국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 미국 시장 들어가서 이 80% 점유율을 갖다가 찹 하고 먹어버린다. 이미 지금 로슈에서 하고 있는 간암치료제가 그만큼 먹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뺏는다는 겁니다. 그거 뺏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HLB가 그만큼 매출 올라온다는 건데 지금 HLB 매출 재무상 다 아시겠지만 엉망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평범한 제약바이오 기업의 그런 재무 상태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플러스 흑자가 되겠느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엘레바가 이 자회사죠. 미국 자회사.
여기서 매출이 많이 올라오게 되는 거고 생명과학이 먼저 올라오게 되겠지만 HLB 뭐예요? 지주사잖아요. 머리예요, 머리. 몸통이자 머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조차 이 HLB의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제일 반가운 게 뭐냐면 이 꼭대기 가니까 이제 뭐 했다? 개미들이 840억 원치를 순매도를 했다. 물론 이때 털려 나온 시총을 감안해보면 840억? 뭐 반도 안 되는 수치, 뭐 어림도 없는 수치지만 이 개미들이 이게 끝발인 줄 알고 빠져나간다는 얘기는요. 여기서 우리가 조정을 추가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면서 밑에서 잡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HLB를 갖다가 제가 말한 거 안 들어먹고 위에서 잡아갖고 지금 손실을 보고 있다면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이 공략법이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이제 마지막 방법이 될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면은 이제 HLB 가지고 수익 보유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HLB를 우리가 이제 보유를 하거나 매수를 할 거면 이제 이 공략법에 맞게끔 해라. 제발 좀 그렇게 해라. 밑에서 이 100% 수익 볼 수 있는 타점을 내가 공략법을 알려주면서까지 이것도 제가 뭐 공짜로 다 알려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면서까지 알려줬는데 안 들어먹은 분들은 이번이 이제 마지막 기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다는 거고. 자, 지금부터는 공략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번에 좀 완벽하게 다른 계산했습니다. 이전에는 이 HLB에 문제가 있다 없다, 이제 없다 쪽으로 감안을 하고 계산했기 때문에 수익이 좀 폭발적으로 나왔고, 이번에는 이제 계산법을 좀 바꿔서 문제가 없으니 얼만큼 갈 것이다 라는 소점으로 좀 맞춰놓은 거라서 이 조정 나온 이후에 잡은 기점으로 이제 얼마나 올라갈지를 여러분들이 좀 계산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이 공략법을 여러분들이 무조건 알아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좀 걱정했던 게 뭐냐면, 공략법을 영상에서 얘기를 다 하니까 이 정보를 가지고 토대로 수익을 보는 사람도 많았는데, 이 공략법을 갖다가 자기 영상에다 이용해 쳐먹는 다른 유튜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때문에 이제 이 공략법 이 영상에서 말 안 하고요.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저한테 따로 문의를 해라. 자, 이 공략법 자체가 애초부터 계산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활용한 사람도 대단한 거겠지만 어쨌든 오픈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왜냐면 이제 100%짜리 타점이었잖아요. 이거 아무나 못 잡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못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 요 계산식을 전처럼 이 채팅방에서만 설명을 좀 드릴 거다. 궁금한 사람들은 들어와라.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거고, 요 채팅방 들어오는 사람들 다 무료로 알려드리니까 알고 있죠? 이거 들어와서 이 내용 확인하시면 되겠다. 설명을 좀 드려보는데, 이제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좀 더 설명을 드려보면, 이 채팅방 들어오는 방법은 화면 위에 보이는 번호 010-6876-9767번으로 강쌤 HLB라고 남기는 분들한테만 입장 기회를 좀 드릴 거다. 그 입장하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이 공략법을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HLB를 갖다가 좀 100% 우리가 사고를 오리듯이 이 진국을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진국 같은 수익을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음봉이 양봉보다 훨씬 더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이 이어진다는 것은 누가 봐도 주식 일주일 외운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을 좀 차리고 내가 말하는 대로 좀 따라오기를 바라면서 이 공략법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는 거니까 채팅방에 입장을 해가지고 내용을 확인하고 이번에는 좀 제대로 좀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문자로 남겨보시고 채팅방 입장하시고요. 또 추가로 이거 조정 나오는 것 때문에 늦게 한 사람들, 그래도 이제 뭐 각자의 판단 때문에 이렇게 됐겠지만 내가 이런 사람들도 챙기는 오지랖이 좀 심하기 때문에 좀 챙겨보겠습니다. HLB랑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도 하나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것도 채팅방 들어온 사람만 설명을 드릴 거니까 진짜 이 뭐라고 할까요? 이 스파이들, 다른 유튜버인데 이 영상 보면서 이 공략법 토대로 자기 영상 분리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걸러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채팅방 오신 분들만 설명 드릴 겁니다. 이 종목 설명은 지금 간단히 드릴 건데 들어보시고 HLB랑 같이 가져가면 좋겠다. 판단 들면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된다. 설명 드려보면서 이것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업종은 단연 반도체 산업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반도체 산업이 잘 풀릴수록 나라가 잘 산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죠. 그만큼 반도체에 의존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 산업의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의 반도체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음과 동시에 글로벌적으로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여러 반도체 기업들이 밀려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리스크가 반도체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삼성전자가 SK나 해외에 있는 다른 반도체 기업들에게 이 자리를 내어주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크다는 것도 있고,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의 이 파워 문제 때문에 반도체 경쟁력까지 악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목표로 잡고 있던 대만 시총 1위 기업, 대만의 삼성전자라 불리는 TSMC가 이제는 삼성전자의 시총 약 2.5배 수준까지 성장을 하고 있다는 말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각자의 분야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1위라는 타이틀은 엄청나게 큰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TSMC를 잡아먹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지만, 여기에는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대만이란 나라에서 이 TSMC를 향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과 한국이란 나라에서 삼성전자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 이 두 가지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나라가 직접 겪고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회사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믿음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잘 체감하지 못합니다만, TSMC는 계속 성장해 나가고 삼성전자는 퇴화하는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제3의 국가가 지켜봤을 때 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리 움직이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일본이라는 거죠. 일본 반도체 기업은 43조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들여서 증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바로 AI 반도체의 개발로 인한 고품질 반도체 생산인데, 이 생산을 지금 TSMC가 뭘 하고 있습니까? 위탁 생산으로 파운드리, 즉 엄청난 양을 양산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43조 원을 들여서 증설을 시킨다는 얘기는 TSMC와 붙어보겠다는 의미로 들려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란 나라가 삼성전자에 지원을 많이 해주지 않고 있다. 그리고 대만이란 나라가 TSMC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 차이로 인해서 기업의 끝발이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2029년까지 약 5조 엔, 43조 원 규모의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21년도부터 이미 이 투자가 시작이 되었었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에서 직접 나서는데, 일본 정부는 특히나 돈을 안 쓰기로 유명하지만 지금 한국이란 나라가 한국의 1위 기업인 삼성전자를 대하는 태도와 대만이란 나라가 TSMC라는 기업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도 크게 차이가 나고 있고, 이 차이 때문에 이 두 가지 기업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일본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1위를 하는 게 아니라면 밑에서부터 중간에 사이가 나면 그 사이를 치고 들어가는 기업 전략을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이 TSMC와 견줄 수 있는 기업들 중에서, 이 동북아시아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유일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퇴보를 보면서 일본 정부에서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돈 아끼지 말고 들이부어서 이 자리를 우리가 꿰차자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 위기가 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위기 때문에 우리는 반도체 종목을 팔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 위기를 이용해서 이거를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수익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동북아시아권에서 반도체 개발 지원이 가장 적은 나라가 한국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 1위 타이틀의 삼성전자, 이 타이틀의 효과가 점점 떨어지고 있음에 따라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고품질 반도체가 생산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반도체라는 게 너무나 큰 영역이잖아요. 지금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분야가 없지 않습니까? 요즘은 자동차에 반도체가 없으면은 자동차 시동이 안 걸릴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휴대폰 사용 못하죠.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가전제품들 다 반도체 무조건 들어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반도체가 되고 있는데, 이 반도체 1위 타이틀을 통해서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졌다면 이 부강해지는 만큼 더 많은 지원을 통해서 이 자리를 공고히 했어야 할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AI 개발 산업의 여파로 고품질 반도체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고질적인 과시총, 시총이 너무나 많이 갇혀 있고 수익을 못 보다 보니까 말 그대로 무덤처럼 종목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핵심 종목의 주가가 쉽게 오르지 못한다는 단점 또한 함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투자 심리는 좋아도
주가는 오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투심이 아무리 좋아도 삼성전자 잡아봐야 이거 안 오르던데, 이거 자꾸 하면 오래 있어야 될 텐데, 이런 인식들이 있다 보니까 이 주가가 쉽게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를 이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큰손들인데요. 이 큰손들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하루 만에 10,000원, 20,000원씩 올려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주가를 올리려면 거의 뭐 나라 하나 정도는 갖고 있을 정도의 자금력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느냐. 삼성전자의 벤더사를 중심으로 반도체 산단 산업이라는 새로운 아이템, 이슈를 가져와서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한국이 반도체 강국에서 밀려가고 있는 현재 상황, 삼성전자가 1위 타이틀을 내놓고 있는 현재 상황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이슈로 이 반도체 벤더사를 우리가 잡아야 된다. 지금부터 그 이슈를 설명드리겠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국가 반도체 단지 수혜주 공략을 할 거고요. 삼성전자에서 2,900억 원이라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다. 자, 이 내용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특례시 국내 최대 반도체 장비회사 세메스가 기흥구 고매동 7641원 부지에 기흥 미래 도시 첨단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 고시했다고 밝혔답니다. 말 그대로 승인을 했다는 겁니다. 세메스라는 기업에서 기흥 미래 도시 첨단 산업단지, 즉 산업단지인데 시에서, 지자체에서, 국가에서 하고 있는 국가 첨단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용인특례시에서요. 자, 세메스가 기술개발센터 건립은 26년도까지 약 2,600억 원가량 투입해서 20층 규모로 현재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들보다 압도적으로 큰 용량과 압도적으로 큰 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개발센터가 건립이 되면 직접이든 간접적이든 고용 창출 4,200여 명이 예상이 되고 이 안에서만 4,200여 명이 일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반도체 중심 도시로서의 용인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이슈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삼성전자는요, 국가에서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를 좋아하고 많이 연구하고 파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단지를 더 많이 짓고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 데에 따라서 세액 공제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들과 지원을 해줘도 부족할 타이밍에 지금 나라에서는 세금을 더 걷어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나라가 그를 잘 막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 답답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됐다면 삼성전자 본진이 움직이지 않고 삼성전자의 손발로 움직여서 이 상황을 직접 타개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세메스라는 기업은 바로 삼성전자의 계열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의 계열사다. 자, 이러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삼성전자에서 주도한, 이 지자체에서 주도한 첨단 산업단지를 세움에 따라서 어떤 호재가 있느냐? 일단 첫 번째로는 현재까지 부족했던 인력을 공격적으로 충원해서 현재 가장 많이 수요가 있고 필요로 하고 있는 고품질 반도체를 더욱더 빠르게 양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SK에게 이 판권을 좀 넘겨주고 있는 추세예요. SK는 미국 시장을 제대로 공략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아직도 공략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 많은 자금을 오히려 더 추가로 투입을 시켜서 이 연구 개발 속도를 더욱더 늘려버리고 가전제품 분야에서 LG를 통해 그렇게 했듯이 이 고품질 반도체 측면에서 SK에게 삼성이 도전장을 내민다는 거예요. 여기에 추가로 삼성전자의 부지, 이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스라의 산업단지가 많아질수록 삼성전자는 어디에 가까워진다? TSMC에 가까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본에서 43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자금을 때려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기술력과 1위라는 타이틀을 보유해본 기업이 더 적은 금액으로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첨단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된 것에 대한 호재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입지가 넓어질수록 판매량이나 이 업황 자체의 개선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게 될 것이고요. 지금 이재용 회장은 인도까지 넘어가서 삼성전자의 판권을 두고 정확한 입지를 다지고자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타이밍에 삼성전자와 용인시가 주도하는 첨단 산업단지가 세워진다면 여기에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부족했던 끝발을 채워줄 수 있는 이슈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이슈가 들려옴에 있어서 바로 움직이는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큰 손들인데요. 연초에 제가 봤던 이 코스닥 제조업 지수, 여기에 들어가는 수급량을 살펴봤을 때 연초에 봤을 때는 8,417이었던 수치가 현재 녹화일 현재 39,146으로 약 387% 거의 400%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따져봐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살아나고 있다라고 느끼시나요?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정도로 많은 증가량이면 이 반도체 업황이 벌써 좋아지고 반도체 주식의 현황도 상당히 좋아져야 됐을 것인데 아직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큰 손들이 어디서 물밑에서 매집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명백하게 수급이 들어온 양은 거의 400%가 늘었는데 주가는 큰 차이가 없으니 매일매일 티나지 않게 아주 신중하게 물밑 작업을 해오고 있다라고 밖에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로 해야 될 일이 뭐다? 지금 상당히 증시가 번잡합니다. 이 종목 튀었다가 저 종목 튀었다가 지금 그러고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뭐 제약 바이오라던가 아니면 기타 뭐 자동차, AI 등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뭐 하나 증시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반도체 업종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증시를 받쳐온 유일한 기둥이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렇게 매집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이 업종에서도 그 중에서도 큰 손들이 아주 많이 관심을 갖고 매집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종목을 잡아주어야 된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괜히 어줍잖게 다른 종목 잡아서 물려버릴 바에는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는 기둥주를 잡으시고 여러분들께서는 투자를 성공으로 이끌면 된다.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이 종목이 파회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더욱더 집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까지 통과할까라는 나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단지에 대한 내용이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기업이 가장 많은 주가 상승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유는 삼성전자가 당사자이지만 이 당사자는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루 만에도 급등을 만들어내봐야 2%, 3%가 한계라는 거죠. 이거 얼마나 기다렸다가 먹는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20% 먹을 거면 꼬박 열흘, 2주를 기다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큰 손들은 오히려 자금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덩치가 어느 정도 있지만 충분히 이 매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적당한 규모의 종목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삼성전자 주도의 신규 산단은 미흡한 국가 지원의 한계를 돌파할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전자와 용인시에 사는 기존 정부 5년 지원 규모의 74% 수준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단행한 이 행동은 이 종목에게는 엄청나게 수혜로 다가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은요, 삼성전자의 공식 협력사이자 삼성전자 클러스터 단지가 세워졌을 때마다 필수적으로 여기에 자리를 했던 기업. 그리고 현재는 이 큰 손들뿐만 아니고 외국인들까지 하루에 50억 아래로 티나지 않게 조금씩 매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목표 수익률은 50%에서 70%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처럼 번잡한 증시에서는 이 종목 저 종목 떠돌아다니는 것보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올라갈 종목 한 가지에 집중해서 수익을 보는 게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종목명과 목표가와 대응 전략을 전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략사항들 모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내용, 이 폭등주를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에 보이는 번호 010-6876-9767번으로 문자 폭등주라고 하나만 남겨주시면 되겠다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주가가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고 내려가는 동안 기관들의 공매도 물량과 맞물려서 상당히 많은 자금을 현재 내포하고 있다. 우리가 매집 타점을 잡은 시기로부터 정확하게 제 예상으로는 50에서 70% 수익을 보게 될 것이니 여러분들께서는 이 종목을 한 개만 잡고 있더라도 충분히 좋은 승부가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문자 남겨주시면 보낸 즉시 무료로 제가 발송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지금처럼 번잡한 증시에서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문자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저 정도 나올 거고 이제 밑에서 우리가 입을 벌리고 있어야 된다. 아, 이거 말씀 안 드렸구나. 이 HLB 제가 요 타점
내가 지금 이 기관들보다 타점 잘 잡았다. 이거 그 얘기했었는데. 자, 이거 보세요. 자, 저 날짜가 5월 23일 공매도를 들어가는데 공매도 평균 단가가 5만원. 자, 보세요. 5만원에 요 단가에 나는 잡아라, 매수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관들은 뭐 했다? 공매도 밑으로 가는 거 예상했다. 지금 기관들 공매도는요, 마이너스 100% 물린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만큼 타점 잘 잡았다는 거 한 번 더 강조를 좀 드려보면서, 공략법, 이거 다시 한번 설명 드릴 테니까 이 채팅방 들어와서 공략법 보고 싶으면 문자 남기고, 강쌤의 HLB 문자 남기시고 채팅방 들어와라. 설명 좀 드려보고요. 오늘 영상도 좀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종목,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